지금부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으로 위한 친환경쌀 가격 보장 촉구하는 우리 친환경 노민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일 지금 계속되는 우리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실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지역에서 저희 친환경 농민들이 단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쌀값 폭락, 그리고 친환경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이 생산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생산량도 적기 때문에 올해 이 가격이 많이 폭락했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대거 이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부득이하게 많이 바쁘신데 우리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우리 기자 여러분 좀 많이 좀 알려주셔서 지금 이 어려운 사항들을 좀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포럼 공동대표이신 김영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김준식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남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박일본 회장님, 그리고 충남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전양배 회장님, 그리고 둘의 생산자회 김용래 부회장님, 그리고 이 밖에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 생산자회 둘의 생산자회 등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건 의원님의 소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쌀값이 폭락해가지고 우리 농민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이 농사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가을비가 계속 와가지고 우리 농민들 마음을 더 우중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쌀값 폭락은 어쩌면 정부에서 변동직불금, 그동안 쌀 중심으로 지급되어 왔던 이 직불금을 주는 것도 그것이 아까워서 쌀의 대란을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냐고 하면은 쌀 정책을 관리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도 않고 쌀 생산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도 잘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몇 필지를 생산하고 몇만 톤이 나올 것인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해마다 재고가 얼마나 쌓여 나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는 이러한 상태를 조장함으로써 우리 국민들 사이에 농업에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기재부에서 말하는 변동직불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는가 하는, 제가 국정감사를 하고 정책질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최근의 정부 정책을 보면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그래프상으로 분명하게 꺾이는데 그 꺾이는 시점 이후에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제초제 사용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과수원이나 밭둑에 제초제를 살포해서 풀들이 허옇게 말라버린 그런 논들을, 과거에 볼 수 없던 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점이 어디였냐 그러면 정부에서 저농약 인증 제도를 폐지한 시점입니다. 저농약 인증,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 이것은 그렇게 농사 짓는 게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을 견뎌내야 가능한 농업 방식인데, 정부에서 너무나도 쉽게 저농약 인증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초제 살포량이 다시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통계적으로 제초제 소비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농약의 사용이 다시 늘어난다는 점, 이것은 정부가 과연 지속 가능한 유일한 농업인 친환경 농업을 책임지고 육성해 나갈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빨리 농정에 대한 틀을 바꾸고 어떻게 농업을 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농업을 원하는 것인가, 친환경, 안전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23.7%의 곡물 자급률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어서 수입되어 온지도 모르는 GMO 작물을 먹고 살 것을 우리 국민이 원하는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농업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농정의 정책을 큰 틀에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현장에서 친환경 농업을 어렵게 지속해 오고 있는 농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가, 정치권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말씀으로 전국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김준식 부회장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친환경 농업을 직접 지고 있는 전국 친환경 농업연합회 부회장 김준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산자들은 이 자리에 오기에 앞서 전국 시도에서 수매 가격을 놓고 농협과 RPC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농협 RPC와 수매 가격의 씨름이 쌀 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기에 우리 농민들은 올해 6월과 지난 9월 22일에 서울에서 정부의 밥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농업만큼은 직접 책임지겠다며 쌀값 21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시원수막을 전국 농촌 지역에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쌀값 보장커녕 생존을 요구하는 우리 백남기 농민을 살수차로 직사앞으로 숨지게 하였습니다. 지금 쌀값은 20년 전 가격보다 못합니다. 한 가마에 13만 원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로 이러한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정부에 수년 전부터 쌀가격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함을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정부 수매나 확대와 대북 지원, 해외 원조로 적극적인 재고미 정리가 필요함을 끝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밥살용 시위라는 폭탄을 우리 농민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친환경 쌀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정부의 외면 속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친환경 학교 급식과 성협 등을 통한 직거래로 최소한의 가격 지지를 하며 근근히 버텨왔던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대로 친환경 쌀도 친환경 농가도 농사를 계속 이어나갈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쌀값이 무너져 쌀 농가가 사라지고 논이 사라지면 다시는 쌀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농민과 논이 사라지고 쌀이 부족할 때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쌀값이 무너지면 쌀을 짓는 농민이 망하고 이어서 밭농사 짓는 농민이 망합니다. 농민이 망하면 식량 주권을 잃은 나라가 망합니다. 정부의 주걱적이고 강력한 농민들을 죽이지 않는 실효성 있는 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현배 회장님께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에 요구하는 요구사항들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친환경연합회장 전현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구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게 농정이냐, 농정 파탄 해놓고 우리 농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켜서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지, 지금 정화자리에 앉아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많은 해외 농산물을 수입해서 국민에게 뿌리고 있는 농산물 가공업자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쌀의 문제, 친환경 농업의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달려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존권, 먹거리 안정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농업에 나갈 바를 할 것인가, 나갈 바를 바로 잡을 것인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상급식도 하고 있고 식품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아무런 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종 지침과 시행령으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급식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급식에 대한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안고, 또 하나 우리 농산물이 농민이 정성으로 생산한 농산물들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쓰일 수 있는,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지침과 시행령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이 지방정부에서 각 도에서 시군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쌀 소비 정책이나 공공기관, 그다음 학교,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우리 농산물들이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각 지역 농협에서 몇 년째 쌀 대란으로 쌀 수매가를 대폭 인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하하게 된 근본 원인은 중앙정부에서 무분별한 쌀을 수입한 것과, 두 번째로는 현재 쌀 농정을 비롯한 대한민국 농정을 정부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을 농협에게 떠넘겨놨기 때문에 그 피해를 농협은 다시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농협마다의 과열 추가 경쟁을 해서 소위 말하는 덤핑비와 친환경 쌀 같은 경우도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옆에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한 끼에 200원. 이제 하루죠, 하루. 저는 보장해라. 생산 원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농산물 쌀값을 갖다 정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농민과 쌀을 주로 취급하는 RPC 농협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정치권 이 국회에 계신 의원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작년에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사 짓고 싶다. 대한민국을 친환경 농업의 전진기조, 대한민국을 친환경 농업을 통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농업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내년에도 농사짓고 내후년에도 농사짓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기자님들 이 내용 잘 아시죠? 지금 현재 하루 쌀값이 36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근데 사실 이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560원 정도입니다. 이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쌀값이 사실 우리 농민들이 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00원 정도 1인당 투자하는 금액밖에 안 되는데 쌀값이 많지 우리 소비자 물가를 상당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부가 이전에 호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우리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과 이 생협을 통해 직거래 쭉 해오신 우리 둘의 생산자회 김용래 부회장님께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둘의 생산자의 부회장을 하고 있는 김용래입니다. 올라오면서 굉장히 참참한 심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황금들녘으로 누렇게 물들여져야 하는 이 몸이 언제부터인가 시설하우스로 애곡히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문제, 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재화나 상품은 생산자가 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농산물만큼은 그 가격 결정에 생산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격이 왜곡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가 수매하는 제도를 시행했었고 있는데 지금 국가 수매제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전보다 좀 더 싼 쌀을 드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싼 쌀을 드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얘기하신 많은 분들이 지금의 쌀 가격, 지금의 쌀 정책으로 간다면 한국의 쌀 농업 전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고 쌀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떤 소비를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주국의 소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루 200원 정도 더 투자하면 우리의 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논농업이 몰락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은 논농사를 포기하고 또 시설하우스를 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전환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 논농업을 하고 있는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 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들이 다 위기를 겪는 상황으로 전환될 겁니다. 지금의 가격으로 소비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소비하는 것들이 이후에 우리의 미래의 자식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국민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적극적으로 쌀 소비와 그리고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소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문은 좀 생략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작년에 저희 김남기 국민께서 박근혜 정권의 쌀값 21만 원 공약 지키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13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저희는 박근혜 정권한테 공약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이 세 가지 부분, 어쨌든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밥살 수입 중단이라든가 이 재고미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이 격리시킨 물량을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 그리고 해외 원조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학교급식, 부산급식, 그리고 공공급식, 병원이나 군대나 방공수에 전면적으로 좀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이 친환경 농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농협이 지역에서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가로 좀 순회하고 저가로 일반 덤핑 치는 이런 부분들은 당장 중단하고 농민들과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소비자님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수매가 일반 쌀 65,000원, 친환경은 한 75,000원 정도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 가격은 크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200원 정도 더 같이 소비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끝까지 저희 현장에 우리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자님들 잘 좀 해주셔가지고 널리 알려주실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